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고전문풀, 고전문제 풀이 시작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제 문제풀이 기법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뭐, 기역, 미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역, 미음. 그럼 주변 단락을 전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학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단락별로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비문학처럼. 그래야 나중에 오해를 안 하고 그 기억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 전체의 정서나 분위기를 통해서 익힐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뭐 대조적하고 간절한 마음, 대조적이 간절한가, 연세가 안타까운 내면인가, 이렇게 앞부분에 표현법이 틀릴 수도 있고 뒤에 설명이 틀릴 수도 있고 이 표현법과 설명의 관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 표현법의 관계를 안다는 것은 이론을 심화해서 공부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처럼 이 전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전체 주제로 점검, 마지막에 주제로 연결해서 주제의 가치에 어울리는 게 수능에 나오거든요. 모의고사는 좀 덜하지만 사설은 주제의 가치에 어울리는 거를 찾고, 여기서 시각적이라고 하는데 시각은 감각은 뭐 색깔 뭐 이런 거니까 이 감각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감을 찾으셔야 되고요. 고전을 볼 때는 고전 문학의 이 서술어, 체어는 복잡한 단어가 많고 뭐 배경이 되는 단어가 많아도 서술어는 동사 같은나 형용사 같은 거 쓸 때는 명확하게 그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서술어를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소망하는 말을 제시한다. 그럼 기억 보실까요? 밤마다 꿈을 보니 꿈을 둘러 상시 항상 본다, 보고 싶다 라는 거니까 이상과 괴리가 맞을 법도 하는데 대번 동그라미 쓰지 말고 세모를 치셔야죠. 왜 그러면 나머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이상과 현실, 꿈을 둘러서 평상시에 보고 싶다가 괴리까지 되는가,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 꿈은 이상이고 현실은 그러지 않으니까 꿈을 가지고 현실에서 보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게 괴리 수준이냐, 아예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세모를 치시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세모를 치고 나중에 다른 게 다시 없으면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은 보면 학발 자안 못 보거든 안독 서신, 서신은 죄영을 기다린 듯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다, 잘 안 온다 뭐 이런 거겠죠. 기다린 듯 기별 올까 오노라면 한 달이 넘다. 이렇게 되면 대조적인 거, 이게 짝을 지어야 되는데 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니은을 보면 놓친 소식은 나 모를지, 내 소식은 놓치는 알까. 이거는 이제 대조, 대꾸가 되죠. 대꾸, 대조. 근데 대조는 차이점이고 대꾸는 대립된 구절인데, 여기가 기별 올까 오노라면 꿈을 보니 꿈을 둘러 뭐 이렇게 되면 약간의 연쇄성도 있는데, 이 니은과 디귿이 이렇게 니은과 디귿이 이렇게 작아진, 놓친 소식 모를지 내 소식은 알까, 이렇게 대조, 대꾸, 차이점 하는 것과 연세가 좀 바꿔서 니은, 디귿을 바꿔서 출제한 느낌이 들고요. 자, 리을은 시각점이라 했는데 리을 보면 나는 듯 새가 되어서 나는 것 같은 새가 돼서 창천해가 논인다 했는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색깔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것도 세모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에 더 점검을 하면 유의되면 새가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내 마음은 헤아리고 일러 말하면 뭐하냐, 여유주의는 용이고 치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놓친의 사상, 생각, 내 마음을 헤아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모님 소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초월의 세계는 아니죠. 부모님 세계니까. 자, 그런 식으로 치면 요거를 점검 못 하더라도 다음번에서 지우면 이게 답이 아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치 없는 배다. 그 배인데 키가 없다, 이런 것이고, 여유주의는 용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을 헤아리 벼봐야 뭐 새가 돼서 천천히 가서 논의러 봐야 그러니까 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요거, 이 단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부만 보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단락 전체를 보면 충분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음도 보면 여기서 보면 재산도 파산하고 친속은 분찬하니, 이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를 꼭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봤어야 된다는 요거를. 이거를 보면 꿈을 둘러서 평상시처럼 하고 싶다, 그죠? 흘러보면
맛없는 술이 있고 황감도 갑산에 있는 산에 있나 보네요. 그래서 꿈속에서 평상시처럼 꿈에서 보고 싶은 걸,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신 매달아 보내고 싶고 고통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걱정되고 배에 키가 없는 배고, 그죠? 멈추어 정복하고 싶은데 문중에 여러 집안 꿀꿀이 흩어지고 달아났으니까 숨었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부모님 걱정하고 이런 게 북찬가구나, 이렇게 이 별만 보고도 북찬가의 대략적인 내용도 생각해낼 수가 있죠. 자, 미음 보시면 재택도 여기 밑에 나오죠. 파산하고 친속은 다 나눠졌는데 도로에 방황하되 갈 곳이 전혀 없다. 갈 곳이 전혀 없다 그랬으니까 대상의 몸을 일신한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꾸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점검할 게 앞에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이 있는데 전체 단락에서 점검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게 점검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이 주변의 정보를 덜 찾고 요 밑줄만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문제 풀 때 그 오답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니고 이거 두 개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답이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고, 이 학생이 이 주제 연관을 시키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 현실은 지금 빡빡한데 부모님 보고 싶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죠? 간절하고 안타까운 건 맞죠. 표현법이 틀리고. 근데 초월의 세계는 아니고 대상도 여변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안타깝게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괴리라는 것까지는 좀 그런데 정도로 어쨌든 답은 기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